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이윤서입니다.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단계별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단계 그리고 단계별 주안점 그리고 참고문헌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단계는 그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25년도 전면 시행에 앞서 학교 현장에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학점제형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고요.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학점제형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8년도, 19년도에서부터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또 많이 수행을 했었고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들도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연구 중의 일환으로 학교 공간 조성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최적화된 에듀테크 기기 등을 설치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혁신적인 학습 공간을 조성했더니 학생 중심의 도전적인 교수학습이 증가했고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 그리고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이 증가해서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무실 인근에 카페형 상담 공간이라든지 상담이 가능한 소규모 세미나실과 같은 공간을 조성했을 때 진로 학업 설계 상담량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이 보다 활성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교강사 카페형 휴게 공간 그리고 교사 협의가 가능한 소규모 세미나실과 같은 그런 교사 협의 공간을 교무실 인근에 배치하였을 때 교과 교사 협의회라든지 각종 연구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의 만남이 보다 활성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홈베이스라든지 학습 카페 그리고 세미나실과 같은 학생들이 활용 가능한 공용 공간을 조성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앞서 연구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이 5가지의 공간 조성 활용 및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공간의 유연성인데요. 이제 수업 인원이라든지 수업 방식이 보다 다양해지고 소인수 교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의 그런 교실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유연하게 거기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지원 공간의 복합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서실이나 다목적실과 같은 부분들을 기능을 확장해서 다양한 규모의 그룹 활동이나 참여형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공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강 시간에 휴식이나 자율활동이 가능하도록 홈베이스나 유휴 교실이나 복도 등과 같은 공간을 공용 공간으로 그런 효용성이 높은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동선의 효율화입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 수업 동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간 간의 그런 기능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 배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요구나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편성 운영되는 학점제형 교육과정과 공간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성과 활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앞서 나누어드린 안내서 1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교 학점제의 학교 공간 조성 원리는 조성뿐만이 아니라 조성 이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중요성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2022년도에 공간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부분이 활용을 포함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고교 학점제 시설 운영 특성에 따른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수행할 때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총 6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공간 영향 요인과 현장 요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요소들을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을 여쭈어봤을 때 첫 번째 50%가 넘는 비율로 학습 공간의 유연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2순위로 공용 공간의 활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3순위로 지원 공간의 복합성, 동선의 효율화 순이었습니다. 공용 공간의 활용성의 대표적인 최근 사례인데요. 이제 새로운 온라인 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을 좀 마련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공용 공간 활용성 사례입니다. 이렇게 복도라든지 로비가 어떤 교실 이외에 수업 공간 이외에 그냥 이동을 위한 또 그런 보행로였었던 것에서 조금 기능적인 부분을 가지게 돼서 이제 주랑 형태의 어떤 리니어한 기능을 가지는 공간으로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랑 형태의 어떤 복도로 세미나실이나 학습 교실이나 그런 부분들을 비단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 교과학습 지원 공간과 홈베이스 자율학습 공간 중에서 무엇의 조성이 가장 시급하십니까? 라고 여쭈어봤을 때 미디어 스페이스라든지 PBL실과 같은 교과 학습 자체를 지원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50% 정도로 요구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표적으로 PBL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의 경우에 6인의 6그룹이 같이 수업이 가능한 형태이고요. PBL실의 많은 사례들이 이미 고교 학점 지원 공간으로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PBL실의 다른 형태이고요. 이제 책상을 원형으로 할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핵심은 각 그룹에서 개별적으로 노트북을 PC에 연결해서 각자 자료 조사를 그룹별로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리포트 이제 보고서를 각자 그룹별로 토의에서 결과물을 산출하는 방식까지를 그 수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 자율학습 공간 중에 이제 스터디 카페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9년도 학점제 관련 연수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언제까지 방과 후에 아이들 그룹 수업, 숙제, 과제, 팀 과제 할 때 토주 가야 됩니까? 아이들 유료 세미나실 따로 만나서 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 영등포 여자고등학교 사례이고요. 스터디 카페형으로 기존의 자기주도실이라든지 땡땡 어떤 독서실과 같은 분위기의 공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 안내서 2023 버전은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PDF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의 개요, 조성 단계별 운영 가이드, 그리고 학교 공간 유형별 조성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이렇게 넘겨 보시면 거기 이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그 학점제와 학교 공간 조성 활용 우수학교 선정된 학교들의 사례도 담았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단계별 주안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은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구축 후에 지속 운영 과정까지 2년에 걸치는 사업입니다. 예, 자가진단 도구를 통해서 학교가 스스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단하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한 엑셀 기반의 툴이 있고요. 요건 안내서 16에서 1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학교 공간 조성 TF팀을 구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그룹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사실 학교 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사업들은 기존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다른 네이밍으로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계속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학교가 흔들림 없이 학교에서의 주장하시는 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공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시려면 이런 TF팀을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예산 담당하시는 행정실장님, 그리고 주간 부서 어떤 부장님이나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한 20명에서 3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퍼실리테이터인데요. 이제 퍼실리테이터는 건축가나 학교 분야 전문가가 고구려 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위촉 또는 비위촉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고려 사항은 첫 번째 하단에 보시면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고교 학점제나 학교 교육 과정에 이해도가 있는 분이 가장 좋고요. 차선책으로 학교 공간 전문가 섭외가 어려울 경우에 학교 설계나 인테리어를 경험해 보신 분이면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 연수들을 진행하실 텐데요. 이제 크게 사업 그 전체 인식 개선과 교원 참여도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의 이해 관점에서의 연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교육 과정의 그런 논의라든지 본교와 유사한 사례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공간 기획에 관련된 연수가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런 과정상에서의 연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과정을 모두 공유를 하면서 공감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입니다. 이 TF팀의 운영하시는 사례 사진을 조금 담았습니다. 교사 TFT 협의회 운영했었던 사례이고요. 학생 TFT 협의회 운영했었던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면서 인사이트 투어도 하시게 될 텐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공간들을 순회적으로 견학하시는 프로세스를 지향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접 해당 공간, 우리 학교가 홈베이스를 하고 싶다,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학교 홈베이스를 직접 가셔서 체험 중심으로 실제로 가셔서 거기서 학생의 이 관점에서 이용해 보시는 체험 중심 인사이트 투어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가시는 분들의 개별 역할을 좀 미리 나누셔서 질문 리스트를 준비하시고 담당자와 Q&A를 꼭 진행하시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단계별로 인사이트 투어 시기별로 조금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이 학교 자가 진단 전에 인사이트 투어를 가시게 된다면 다양한 공간이나 학교 조성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가 진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가시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자가 진단 후에 가시게 된다면 사업 추진의 장단점을 맞춰서 어떤 조성 시나리오를 구상하실 수 있고 그런 학교 여건에 맞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결정하시겠다라는 목적으로 가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 시나리오 결정 후에 가시게 되면 실제 적용된 시설들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학교의 담당자분의 면담을 통해서 사업 노하우라든지 그런 추진 관련 정보를 습득하시는 목적으로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전에 방문 학교에 사업에 참여한 퍼실리테이터나 건축가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설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구체화 과정인데요.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시게 될 경우의 추진 과정이고요. 이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받게 되실 건데요. 이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교육과 건축 분야 전문가 분들께서 고교 학점제를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 두 분이 나가서 이제 그 학교의 상황에 따른 이제 저희한테 사전 의뢰서를 작성해 주신 그 내용들을 포함한 중심이 되겠죠. 이제 그 과제들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학교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공간 조성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뭔가 조금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겪는 갈등들은 해보신 학교들에서 사실 많이 겪어보신 내용들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해보신 분들께 그런 갈등의 조율에 대한 방향도 같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차가 저희가 이제 4월 초에 준비하고 있는 워크숍이 마치면 5월에서 7월 사이에 1차 컨설팅이 시행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주로 이제 기본 계획안을 확정한다든지
사용자 협의회 1차 즈음에 만나게 되시면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시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고요. 사용자 협의회 2차,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단계에서 만나게 되시면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월에서 11월에 진행되는 2차 중앙 컨설팅에서는 공종별로 이제 공사 도면을 하는 부분에서라든지 공사비 산출이나 시방서 작성, 제작 가구의 상세 도면에서 뭔가 이렇게 안전상의 유의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공 오류를 최소화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화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사실 내진 설계나 성면 설거가 안 돼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공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이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천장에 있는 텍스를 뜯었을 때 이제 사진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감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요즘 노출 천장에 하는데 아마 애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나 이제 내부의 배선 같은 거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별도의 이제 조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하고요. 복도를 이제 학습 환경으로 활용하게 될 때 에너지 활용에 괜찮은지 뭐 창문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질문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복도를 아이들이 앉을 수 있고 앞에서처럼 기능적인 공간으로 바꾸게 되면 사실 복도의 유효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옆에 벤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럼 최소한으로 법적으로 피난 대피 안전을 고려한 최소 거리가 얼마나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서에 이번에 69페이지, 70페이지에 그 법률 검토를 받아서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복도는 폭 2.4 이상, 기타 복도는 1.8 이상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력벽을 해체하셨을 때는 대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건축 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설계 시공 발주 방식의 차이는 자료로 가름하고요. 두 번째로 또 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분이세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설립 구분에 따라서 시설비와 기자재 구입비 모두 학교로 교부되는 형태가 있고 기자재 구입비만 교부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기자재 구입비 비율이 80대 20 또는 뭐 70대 30과 같이 일정 비율이 정해진 시도가 있고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1회 기준 총액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물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도 사실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수도 차이는 있지만 해당 시도를 확인하셔서 시도별 금액 확인하셔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요 물품별 내용 연한은 조달청 고시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학점제형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계약이 방학 1개월 전쯤에 공사 계약 완료가 되고 공사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표를 협의하시는 단계가 되실 거고요. 착공 전에 보셔야 될 게 자재 수급 계획이나 납품 계획서 그리고 공사 감독 조직 관리자 선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기존에 있는 기자재에 대한 비품 파손을 예방하셔야 되고 비품 이동 목록표라든지 폐기물품 처리 비용, 그다음에 이전 설치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좀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에 반드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약 2주 전쯤에 이제 준공 준비를 하실 텐데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시고 합동 준공 검사를 실시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조성하고 난 뒤에 활용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간 예약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K-에듀파인 공유 설비 예약이라든지 이제 각종 포털에서 제공하는 설비 예약 활용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공유 문서라든지 사설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 자율 공간에 대해서만큼은 자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학생들이 자치 규약을 마련하고 공간 사용 신청서도 만들어 보고 그것에 대한 관리,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도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시는 편이 유지 관리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단에는 학생들이 후기 공간을 활용해보고 난 후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공간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학생이 느낀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학생이 내가 낸 의견이 수용되고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경험이 참 좋았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후기를 보면 이제 이 프로세스가 비단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주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뭐 많은 단계가 발주해서 그냥 짓는 방식과 좀 다르고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학생들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과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고 그 안내서에 부록에 뒤에 보시면 공간 유형별 조성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간에 뭐 학습 공간에서도 일반 교실 이렇게 유형별로 사례 사진을 보실 수 있게 넣어놨고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학교별 사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7월 중에 요 안내서에 수록되어 있는 공간의 유형별로 다시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조성 활용 우수 학교에 대한 보고서를 같이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